진실의 힘은 물이나 알던 어부가, 땅이나 하늘이나 알던 농부가, 자신의 이름 석자밖에 모르는 촌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간첩으로 내몰려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무죄를 얻어내고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 그 일부를 출연하여 만든 재단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힘은 우리들이 출연한 돈에 있지 않고 우리들이 살아온 고난의 세월, 피눈물에 값하는 이름입니다. 간첩이 아닌 우리 자신의 본래 이름을 돌려받기 위한 피나는 싸움 뒤에 쓰게 된 면류관입니다. 존재 자체를 말살당했던 우리들이 저마다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등장하게 된 제2의 생일 잔치상입니다. 재단법인 진실의 힘은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 즉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중앙정보부, 보안사, 경찰 대공분실 등에 끌려가 수십 일에 걸친 잔인한 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과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 간첩으로 만들어진 피해자들 가운데 재심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만든 법인입니다. 무죄 판결과 배상금으로 잃어버린 삶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 해도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사회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진실의 힘을 만든 고문 생존자들은 고문, 감옥살이, 사회적 차별과 낙인 등 죽음 같은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처에서 돋아난 삶을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피해자들과 나누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진실의 힘에 든든한 법, 튼튼한 날개가 되어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이분들이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박정희와 박정희의 양아들 전두환, 그들 시대에 겪었던 일들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준호, 1949년 강화도에서 태어났다. 부친과 숙부가 6.25 당시 행방불명되고 고향 강화에서 조부모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1969년 서라벌 예술대학 연극영화과에 입학하여 영화 감독을 꿈꿨으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대우자동차에 입사했다. 조부모와 어머니 두 딸을 둔 가장으로 자리 잡아가던 1985년 1월 어머니 배병희와 함께 치안본부 옥인동 대공분실로 불법 연행되어 30여일 동안 고문을 당했다. 모자 간첩으로 조직되어 어머니는 3년 6개월을, 선생은 조작된 사건을 인정할 수 없어 전향마저 거부하며 꼬박 7년 징역을 살았다. 작은 체구에 붉은 오랏줄로 꽁꽁 묶여 재판을 같이 다니던 어머니의 묶인 모습은 지금 떠올려도 가슴이 아프다. 2009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 트럭 운전을 하고 있다. 김태룡, 1949년 삼척에서 태어났다. 6.25 때 월북한 친척이 18년 만에 고향집에 찾아온 일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79년 부모, 형제, 친인척 등 일가족 30명이 연행되었다. 아버지는 사형, 본인은 무기징역, 어머니는 3년 6개월, 누나는 4년, 남동생은 7년형을 선고받고 온 가족이 징역을 살았다. 20년 만에 출소하니 세상에 내가 알던 지도가 사라져버렸다. 1910년 4월 5일 불의 절벽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서 고문 생존자로서 통찰력 있는 삶을 보여줬다. 현재 일용 노동을 하고 있다. 김양기, 1950년 부친이 여순 사건 당시 보도연맹 사건으로 처형되는 바람에 유복자로 태어났다. 10세부터 고모댁에서 자랐다. 일본에서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숙부 초청으로 일본을 드나들며 일을 배웠다. 고향 여수로 돌아와 금세공을 시작, 기반을 잡아가던 1986년 보안대로 끌려가 43일 동안 인간이 했다고 할 수 없는 지독한 고문을 당하고 간첩이 되고 말았다. 더 억울한 것은 돌봐줄 리 하나 없던 외롭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과 아픈 가족살을 빨갱이로 덧칠하는 데 써먹은 일이다. 6년 감옥살이 단 한순간도 진실을 밝히고 말겠다는 마음을 잃은 적 없이 살다가 23년 만인 2009년 광주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태룡 씨는 박정희 때, 일가족 30명이 잡혀간 거는 박정희 시대였고, 이준호, 김양기님은 전두환 때, 하원차랑,
1941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다. 1982년 오사카로 취업하러 갔다가 1983년 부산 보안부대로 연행되어 2달 넘는 고문을 당한 끝에 부산 거점 지하당 구축 모의 간첩단 수괴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억울하게 조작되었는데 빨갱이로 전향하라는 것이냐며 전향 요구를 거부하여 비전향수로 가해지는 온갖 불이익을 감내하고 만기를 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교도소에서 보내주지 않아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도 지키지 못했다. 빨갱이 간첩이라는 이유로 아내와도 헤어졌다. 출소 후 고향 영천에서 빨갱이라 따돌리고 싫어한 탓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저녁에야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다. 엄마 내 왔어 그러면 아야 인제 오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무죄 판결을 받고 어머니 무덤에 가서 읽어드렸다. 밀양에서 추어탕집을 한다. 2012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동운 1945년 전남 진도에서 태어났다. 6.25 전쟁으로 아버지 행방불명, 어머니는 행상으로 아들 뒷바라지, 진도 농협 계장으로 일하던 1981년 새벽 잠든 5살, 3살 남매와 만삭인 아내를 뒤로하고 어머니 이술에 동생 숙부를 비롯한 가족 8명이 함께 연행되었다. 안기부 남산 지하에서 60여일의 고문 끝에 아버지를 만나 2차례나 월북하고 간첩 활동을 했다고 안기부 요원들이 시키는 대로 허위 자백을 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놓인 어머니는 죽음을 넘나들던 그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오로지 당신이 배 아파서 낳은 2 아들 걱정이었다고 한다. 그 생각을 하면 얼굴을 똑바로 쳐들고 하늘을 볼 수 없고 어머니께 죄스럽기만 하다. 어머니는 4년, 선생은 18년 징역살이를 했다. 35세 가장이 53이 되어 세상에 나왔으나 가족들과 재회의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진도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다. 2009년 11월 13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비전향 장기수가 이런 분들이었어. 나는 몰랐어요. 나는 비전향 장기수들이 진짜 간첩인 줄 알았어. 옛날에 공산당 활동했던 사람들이 비전향 장기수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런 분들이야. 아무도 몰랐어. 우리가 나만 모른 게 아니야. 박정희, 전두환, 박정희 기념관을 짓고 전두환이 육사에서 사열받았죠? 이거 지금 아무도 몰랐죠? 이런 얘기 지금 아무도 모른 거야. 한 등자. 진도군에서 태어나 박경준과 결혼. 시부를 모시고 6남매를 키우며 새벽부터 밤중까지 농사일을 했다. 1981년 3월 남편 조카 둘 동서 신우이가 끌려가고 자신도 의리의리한 남산에서 수사관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지망리에서 훤칠하기로 으뜸이던 남편 박경주는 푼놈을 데쳐놓은 거 맨키로 영 딴 사람이 되어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청와대 앞에 거적이라도 깔고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며 전국을 뛰어다니던 남편은 1998년 5월 고문 후유증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잠들었다. 2009년 남편을 대신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법정에서 우리 아베 평생 소원이 나 죄 없소 였다요 하며 한없이 울었다. 지금도 진도에서 경운기를 끌며 농사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어제까지 김근태 의원님이 무슨 단체에서 인권상을 주는데 제가 그 단체에 대한 홍보도 안 하고 내가 왜 그랬냐 하면 나는 진실의 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거 웬 또 운동권들이 만든 이상한 단체에서 김근태 의원님 고인의 이름을 팔아 단체 알리려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내가 언급을 안 했어. 그리고선 내가 어저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단체에서 상을 주나. 그래갖고 이걸 이거 자료집이나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서 갔어. 그래서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딱 첫 페이지를 연 순간 이거는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 선정위원회만큼 권위 있는 조직이라고 전 생각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이게 우리 김근태 의원은 노벨 평화상 정도는 받아줘야지 이름 없는 재단에서 무슨 인권상을 주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내가 어제 느낀 건 노벨 평화상 선정위원회보다 이게 더 권위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땐. 여러분 이게요. 홈페이지는 www.truthfoundation.or.kr 이게 이 진실의 힘 홈페이지예요. 여기 후원 계좌도 있네요. 하나은행 274-91004-84404 후원 계좌도 있어요. 후원하실 방법도 있다니까 한번 보시고요. 박근홍 1947년 전매청에 근무하며 돌도 안 된 아이와 아내와 단란히 살던 어느 날 새벽 런닝셔츠 차림으로 끌려갔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가 간첩이 되어 내려왔다는 안기부의 각본대로 간첩이 되었다. 어머니도 형도 아버지처럼 따르던 숙부도 간첩이 됐단 얘기예요. 끌려가 고문당하고 같이 간첩이 됐단 얘기야. 둘째 딸은 간첩 자식으로 살게 할 수 없어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 둘째 딸은 간첩 자식으로 살게 할 수 없어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 2009년 11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천벌 받을 새끼들아! 이 천벌 받을 새끼들아! 한등자 진도군에서 태어나 박경준과 결혼, 시아버지를 모시고 6남매를 키우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농사일을 했다. 1981년 3월 남편, 조카 둘, 동서, 신우이가 끌려가고 자신도 으리으리한 남산에서 수사관들에게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 지망리에서 훤칠하기로 으뜸이던 남편 박경준은 푼놈을 데쳐놓은 거 맹키로 영 딴 사람이 되어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청와대 앞에 거적이라도 깔고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며 전국을 뛰어다니던 남편은 1998년 5월 고문 후유증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잠들었다. 2009년 남편을 대신해 무죄 판결을 받은 법정에서 우리 아베 평생 소원이 나 죄업소 였다요 하며 한없이 울었다. 지금도 진도에서 경운기를 끌며 농사일을 하고 있다. 한화자 전남 진도에서 농사일과 김양식을 하던 1980년 8월 초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과 함께 서울 남산 안기부로 끌려갔다. 53일간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풀려났지만 남편 김정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징역 사는 남편 대신 시어머니 5남매를 키우느라 면회도 자주 못 갔는데 한 10년 지나면 나갈 수 있을 거라던 남편은 1985년 10월 31일 사형 집행된 주검으로 돌아왔다. 창자가 끊어지고 애간장이 녹아날 정도로 억울했지만 5 아이들에게 남편의 죽음을 도저히 설명할 방법도 능력도 없이 세월이 흘렀다. 2010년 7월 서울 고등법원은 법원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진실 발견을 소홀히 함으로써 무고한 한 생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것은 아닌가 회환을 떨칠 수 없다며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넋이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고 그 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기원한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내가 어저께 둘째 딸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는 거 읽고 울다가 잠이 들어서 내가 오늘 못 읽었어, 이걸. 박춘환, 1946년 계야도에서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15살부터 배를 타며 가장 노릇을 시작했다. 1968년 연평도에서 조기를 잡다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4개월 만에 살아 돌아왔다. 아들도 낳고 비로소 행복을 꿈꾸게 된 1972년 1월 군산경찰서 형사들에게 끌려가 두 눈에서 피가 흐르는 참혹한 고문 끝에 납북되었을 당시 북한에 포섭된 간첩으로 조작되었다. 시도 때도 없는 경찰의 가택 수사와 남편의 중형 선고에 놀란 아내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어린 아들은 친척들 손에 자랐다. 7년의 감옥살이 끝에 풀려났으나 간첩이라는 냉대와 경찰의 감시로 고향에서 살 수 없었다. 연고 없는 충남 연기군으로 이사해서 공장 야간 경비 근무를 했다. 2011년 대법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임봉택, 1947년 군산 계야도에서 태어나 13살 때부터 쭈꾸미 배를 타기 시작, 지금껏 바다에서 살아가는 어부. 1972년 1월 군산경찰서로 끌려가 친구 박춘환이가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말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불고지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때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을 하던 수사관들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한다. 부치는 봉태기는 간첩이라더라는 동네 사람의 따돌림과 비난을 견디지 못해 그만 자결하고 말았다.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하여 자다가도 일어나 눈물을 콱콱 흘리고 가슴에선 전기가 막 일어난다. 2011년 대법원 무죄 판결. 정삼근, 1943년 군산 계야도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를 중퇴하고 18살부터 배를 탔다. 1968년 조기를 잡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포되어 귀환했는데 반공법 위반이라 하여 1년간 징역을 살았다. 19년이 지난 1985년 전주 보안대로 연행되어 52일간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한 끝에 국가 기밀을 탐지한 간첩이 되고 말았다. 간첩 정삼근이라고 텔레비전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고 나니 그토록 다정했던 이웃들이 아내와 6남매를 따돌리고 집 앞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아내의 눈물을 보면서 이를 악물고 6년의 감옥살이를 견뎠다. 보안대 수사관들이 집수색을 한다며 들이닥쳤을 때 정신줄을 놓아버린 큰딸을 보면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 사건으로 큰딸이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2009년 1월 광주 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계야도에서 쭈꾸미와 꽃게를 잡고 있다. 유명록, 1946년 군산 계야도에서 태어나 어부가 되었다. 1968년 동네 친구이자 어부인 박춘환이 탄 조기잡이 배가 납북됐다 돌아왔다. 이와 관련 72년 1월 군산경찰서에 끌려가 박춘환이 간첩이라고 자백할 것을 강요당하며 2달 동안 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했다.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살고 출소했다.
계야도에서 나고 자란 깨벅쟁이 친구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든 사람들이 원망스럽다. 40년이 지난 2011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금도 배를 타고 있다. 오주석, 1933년 태어나 1953년부터 경찰로 근무, 1961년까지 강원도 경찰국 경사로 일했다. 이후 춘천중앙시장에서 소매 유통업을 하며 학교 육성에 임원, 라이언스 클럽 회원 등 지역 유지로 활동했다. 1983년 3월 남산 안기부로 불법 연행 60여일 감금된 채 아내와 아이들을 똑같이 고문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끝에 조총련 간첩단 일원으로 조작되었다. 지역 유지로 존경받다가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둔갑된 바람에 순식간에 따돌림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 연로한 어머니, 간첩 아내가 되어 가게문도 열지 못하게 된 아내, 그리고 5 아들, 딸들의 눈물을 생각하며 5년 9개월의 감옥살이를 견뎠다. 27년 만인 2010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7년 만인 2010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에서 쌀가게를 하고 있다. 김성규, 1940년 일본에서 태어났다.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일본 사는 친척들 이야기를 들었다. 1980년 조선신약 상무로 재직하던 중 일본 사업 시차를 갔다. 출장 간 김에 죽기 전에 꼭 한번 소식을 듣고 싶다는 어머니 말씀도 있고 해서 육촌 누이 내외를 2시간여 만나 안부를 전했다. 1983년 3월 사무실 집무 책상 앞에서 안기부 남산 분실로 끌려갔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음습한 안기부 지하실에서 59일 동안 단 1초도 자존감 있는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은 고문 끝에 조총련 간첩단 수괴로 조작되었다. 2시간 만나 간첩이 되었다는 말도 되지 않는 회개한 조작으로 7년 감옥을 살았다. 2010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송성민, 1950년 출생, 한양대 공대를 졸업하고 엔지니어로 동아건설에 취직했다. 그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아들, 딸을 둔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 모범 엔지니어로 뽑혀 일본으로 기술 연수를 받으러 갔다가 장모가 안부를 부탁했던 조카를 1시간가량 만나서 안부를 전했다. 1983년 3월 회사에서 안기부 남산분실로 불법 연행되었다. 59일 동안 죽음의 시간을 거쳐 간첩으로 조작되어 5년 9개월을 살고 출소했다. 간첩 낙인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미국으로 건너가 목회활동을 시작했다. 남편의 진실규명을 위해 뛰어다녔던 아내는 암으로 투병하다 하늘나라로 떠났다. 저 하늘에서 아직도 남편의 진실을 위해 뛰어다닐지 모를 아내가 날마다 그립기만 하다. 27년 만인 2010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김철, 1939년 황해도 장현군에서 태어나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왔다. 16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온갖 일을 했다. 결혼하여 새 아이도 생겼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무역업을 시작하였다. 한국에 들어온 어느 날 납치되듯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치욕스런 고문 끝에 간첩이 되었다. 7년 감옥살이 내내 아들의 억울함과 석방을 호소하러 다니던 어머니는 아들이 간첩 누명을 벗은 걸 끝내 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흐른다. 2010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상고했다. 김평강, 1940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계시는 일본을 오가며 일을 했다.
81년 제주경찰서에 연행되어 약 한 달 동안 전기고문, 물고문 등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으로 조작되었다. 형사들은 일본에 사는 모친이 조청년 계열에 가깝다는 이유를 들어 간첩으로 포섭당했다는 허위 자백을 요구했다.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이 마비된 상태이고 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어렵다. 사건 당시 간첩 자식이라는 친구들의 놀림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아들이 쓰러졌던 일도 지금도 못내 미안하다. MBC 빛과 그림자라는 거에 이 얘기가 나와요? 이게 MBC 빛과 그림자에 다 나와요? 빛과 그림자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드라마야? 김장호 1941년 일본에서 태어났다. 해방과 더불어 귀국했다가 공부하고 싶어 17살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실내장식 가게로 터를 잡고 한국 국적 여성과 결혼했다. 1982년 만삭 아내의 체류 허가 수속에 맞춰 김포공항에 왔다가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납치되듯 연행되었다. 51일 동안 끔찍한 고문 끝에 간첩이 되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년을 살고 나왔다. 아내는 차라리 살인자 같으면 용서할 수 있지만 간첩은 안 된다며 떠났지만 홀로 딸을 키우며 고생했을 아내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감옥에서 일본어 강습 자격시험에 합격했으며 지금은 평택에서 일본어 강습을 하고 있다. 최양준 1939년 5월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상경하여 목수로 일하다가 결혼했다. 공부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새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 새 아들을 제대로 공부시키는 것이 꿈이었다. 돈벌이가 쉬운 일본을 오가며 일하던 중 동료 일본인의 여권을 사용한 일이 문제가 되어 여권법 위반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부산 보안대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가족이라도 보고 죽자는 생각으로 보안대 철조망을 넘기도 했다. 결국 조총련에 포섭된 간첩으로 조작되어 영치금 한 푼 없이 9년 동안 징역을 살았다. 2010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년 만에 받은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고 상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기각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이상하게 일그러져갖고 발음이 안 됐던 분이 간첩 자백하라는 고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끓는 물을 뒤집어 쓰고 자살 시도해서 그 얼굴이 일그러진 거예요? 어제 그 읽으신 서승 1회 수상자 그 선생님? 그래서 말을 못하셨구나. 이게 이런 행사이구나. 오늘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인내온 이들에게 우리의 존경을 표하는 날. 그래서 이게 6월 26일이 UN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이구나. 나는 간첩이 아니다. 꿋꿋이 고난을 이겨낸 그들의 이야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읽은 게 이 파란색 부분 있잖아. 우리가 읽은 게 이 파란색 글자만 읽은 거고 편편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히 설명이 나오네. 이 진실의 힘 홈페이지 널리 좀 알려주세요. 이 진실의 힘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는 간첩이 아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시벌놈을 봤나. 이 찢어 죽일 놈의 새끼 이거 진짜 박정희 독재로 니네가 이렇게 편한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야? 이 시벌놈을 진짜 이 개새끼들 진짜 박정희 대통령 대단한 거 아닌가? 이런 이 쳐 죽일 놈의 새끼들.
지금 이 얘기를 다 읽고도 그 소리가 나와? 이걸 다 읽고도 그 얘기가 나와? 이 천하에 쳐 죽일 놈의 새끼들 봤나? 또 씹으려봐. 또 씹으려봐. 나 지금 아주 기분 안 좋아. 덤벼. 빨리 한 써. 또 한 번 박정희 찬양해봐. 살인자 박정희 찬양해봐.